안녕하세요.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시큐리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정연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융이 나아가야 될 보안, 제로 트러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토스는 작년 상반기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을 도입을 해서 현재 1년째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한 배경, 그리고 검토 및 도입했던 과정,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 그리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가장 먼저 제로 트러스트란 고정된 네트워크 경계를 방어하는 것에서 사용자, 자산, 자원 중심의 방어를 변경하는 발전적인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방화벽을 기준으로 이제 비신뢰, 신뢰를 기준으로 나눠 놓고 있는데요. 신뢰하는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있는 영역에 많은 자산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제 검증하는 절차 없이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과 같은 신뢰 구간을 없애지 않고 신뢰 안에서도 이제 신뢰 안에 있는 자산에서도 트래픽을 검증하는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미 현재 기존의 토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델 중 하나인데요. 경계 보안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을 기준으로 신뢰와 비신뢰의 영역을 나눠 놓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화벽의 정책이 허용되면 허용될수록 신뢰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는데요. 이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추가적인 보안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추가적인 보안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서부터는 좀 많은 리스크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증 방식을 통해서 계정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계정 통제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각기 다른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3개월마다 이제 패스워드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고, 패스워드 분실로 인한 많은 업무의 지연들이 발생하고, 매번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때마다 휴대폰에서 OTP 앱을 켜서 이제 OTP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통제에 좀 어려움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방화벽에서 IP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IP 어드레스는 사용자와 단말기에 매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화벽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바로 식별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SSL VPN과 오피스에 있는 보안 장비의 IP 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환경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또 추가적인 네트워크 보안 통제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구글이나 줌 같은 화상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가용성에 좀 이슈들도 많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고민들을 했고요. 아이덴티티, 디바이스, 네트워크,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는 것이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좀 정의를 했었고요. 가장 먼저 통합 인증을 통해서 어카운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통합으로 또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다음 단말기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고, 사용자 기반 접근 통제, 암호화 트래픽 가시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통합 로그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위협을 대응하는 요구사항으로 총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찾았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
네,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지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잘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IAM, SESI, GTNA, UEM, EPP, SIM과 같은 각각 다양한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IAM, SESI, GTNA, UEM, EPP 총 5가지에 대해서 주요 역할과 기능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IAM이란 적합한 사람과 디바이스가 필요할 때 원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리소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IAM을 기준으로 두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들과 사용자, 디바이스들을 중간에서 매핑을 하고요. 그래서 IAM과 자산에 대해서 SSO 연동을 하고 사용자에 대한 식별을 해서 이제 권한 제어를 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싱글 사인온이 있고요. 싱글 사인온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로그인을 통합하는 이제 사멜이나 OIDC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을 통합을 하고 있고요. 알백은 인사DB와 연계를 해서 이제 직군이나 팀 단위로 접근 제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백은 이미 롤이 할당된 사용자일지라도 회사에서 정의한 네트워크인지 자산인지 보안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시는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멀티팩터로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롤이나 A백 같은 이 로직들을 검증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시큐리티는 스레 인텔리전스 분석 기능과 SIM 연동을 통해서 계정 탈취와 같은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시는 사용자, 시스템, 엔드포인트, 원격 네트워크 앱 리소스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클라우드 전달 플랫폼인데요. 기존의 방화벽에서 추가적인 SWG나 아니면 샌드박스 이런 온프레미스 기반의 장비들을 세시라는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접근을 할 때 세시라는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인터넷 트래픽을 이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 보호 통제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방화벽이나 그다음에 안티멀웨어,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데이터 프로텍션, 캐스비까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가장 먼저 폴리시이고요. 우선은 세시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SSL 인스펙션인데요. SSL 인스펙션을 통해서 이미 HTTPS 같은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하고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URL 필터나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을 통해서 US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로텍션은 DLP를 통해서 회사의 주요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고 캐스비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회사의 중요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렛 매니지먼트는 멀웨어, ATP, 샌드박스와 같은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멀웨어 같은 엔드포인트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TNA란 명확하게 정의된 액세스 제어 정책을 기반으로 조직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리모트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가장 먼저 그 GTNA라는 또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두고 AWS나 온프레미스 같은 온프레미스 같은 데에다가 GTNA 커넥터를 먼저 구성을 하고 GTA 커넥터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을 먼저 허용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GTNA 쪽으로 커넥션을 맺고 GTNA에서 IAM과 EPP 같은 솔루션들을 연동을 해서 이제 접근 제어를 할 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인지 회사의 자산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롤이 있는데요. IAM 연동을 통해서 회사의 인사정보를 활용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용자 그룹을 의미하고요. 세그먼트는
내부에 있는 저희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자산을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P 어드레스, 포트를 각각 정의했다면은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혹은 IP 어드레스, 포트를 한 번에 정의해서 네,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폴리시는 롤과 세그먼트를 같이 합쳐서 사용하는 접근 제어 방식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때 이제 이미 롤이 있는 사용자일지라도 접근할 때마다 또 보안을 검증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UEM이고요. UEM은 PC나 모바일 단말기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네, UEM의 주요 아키텍처인데요. 일단은 단말기에 대한 OS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화면 보호기 같은 보안 설정들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OS 패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매니지먼트하는 네,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UEM의 주요 기능으로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이제 디바이스의 보안,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는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정보를 UEM으로 다 수집을 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정합성을 판단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는 그 자산의 OS 정보나 필수 소프트웨어들을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고 버전 관리를 하면서 취약점이 나왔을 때 패치를 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시는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준수, 화면 보호기나 디스크 암호화 같은 보안 준수를 내리는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EPP인데요. EPP는 엔드포인트의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합 보안 플랫폼이고요. 이제 안티바이러스나 EDR, IT 하이진, 스레 인텔리전스 같은 다양한 엔드포인트 영역의 보안 도구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플랫폼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안티멀웨어, EDR, 디바이스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요. 안티멀웨어에서는 악성 코드, 랜섬웨어, 스파이웨어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EDR은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를 공격 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디바이스의 행동을 분석을 통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고요. 탐지된 보안 위협 정보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컴플라이언스는 디바이스에 대한 OS 보안 설정, 그리고 EPP의 보안 설정 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취약점과 위협을 식별하고 IAM과 세시의 GTNA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접근 통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IAM, 세시, GTNA, UEM, EPP, SIEM 등을 활용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연계를 해서 통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아키텍처를 저희는 완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가 구축된 이후에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가 저희의 자산에 접근을 할 때 가장 먼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먼저 이루어질 텐데요.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때에는 사용자별 권한을 검증하고 엔드포인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엔드포인트에서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은 IAM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로그인을 할 때 사용자를 먼저 식별을 하고 사용자별 권한을 확인하고 이 사용자가 접근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회사에서 준수하고 있는 네트워크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한 자산인지, 그리고 엔드포인트의 보안성은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여 접근 제어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의 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A라는 개발자가 이제 회사의 자산에 접근을 할 때 이미 사용자 알백을 통해서 이제 개발자만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GTNA 정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HR 담당자가 A라는 개발자의 직무를 프로덕트 매니저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인사DB에 바로 해당 정보가 반영이 되고 IAM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고 IAM에서 세시와 GTNA 쪽으로 정보가 반영이 되면서 A라는 유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닌 프로덕트 매니저가 됐기 때문에 개발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와 퇴직자 관리도 HR 담당자가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인사DB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인사DB에서 IAM으로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럼 또 IAM과 연동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바로 프로비저닝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드려야 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자의 큰 공수 없이 적용이 됩니다. 퇴직자도 마찬가지인데요. HR 담당자가 퇴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 해당 정보가 바로 인사DB와 IAM에 반영이 되면서 계정이 바로 정지되고 삭제까지 되는 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권한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저희 그룹웨어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을 신청하면은 그룹웨어 쪽으로 그 승인이 된 이후에 그룹웨어에서 IAM의 API를 호출을 하고요. 그러면 IAM의 해당 권한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 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바로 프로비저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관리자들이 관리 콘솔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행위들을 좀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보안 위협 대응을 이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TI와 SIEM에서 보안 이벤트들을 다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위협 지수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 지수가 저희가 지정해 놓은 기준보다 더 높은 점수로 발견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알럿이 발생이 되고 저희 같은 시큐리티 엔지니어들이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이제 IOC IP들이나 그리고 도메인들을 바로 차단을 하고 있고요. 계정 관련된 조치도 하고 있고 호스트 격리와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나서 저희는 이런 효과들이 좀 생겼었는데요. 우선 다원화된 계정 관리 체계에서 다원화된 계정 관리를 또 통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관리의 중앙화를 통해서 보안 통제 및 관리에 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통합 로그 분석을 통한 실시간으로 위협을 대응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의 아키텍처가 들어가면서 되게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지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나서 오히려 임직원의 업무 편의성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한테도 엄청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보안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안업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스의 제로 트러스트 사례가 높은 수준의 금융 보안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